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서울로봇의 이사 구은석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 박종철 변호사님 모시고 전세 사기 관련 케이스를 한번 다뤄볼 텐데요. 오늘은 조금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비슷한데 당사자들이 조금 특이한 그런 사안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예. 오늘 다뤄볼 사안은 부산지방법원 형사 4단독에서 이제 나온, 지금 아직 판결이 나오진 않았고요. 이제 특이한 점은 이제까지 다뤄왔던 게 기본적인 동시진행령, 선순위 기망령 해가지고 건축주, 그다음에 임대인, 공인중개사, 분양대행업자, 그 사람들이 계획 범죄를 공모하고 계획해서 이제 임차인들을 속여가지고 건물 가치를 높게 속여서 보증금을 결과적으로 다 편취한 사안들에 대한 형사적인 판단, 그리고 수사의 어떤 진행 속도, 형량의 변화, 추세, 그런 것들을 많이 말씀드렸다면요. 이번에는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라고 다들 아실 겁니다. 이제 소위 허그라고 부르죠. 주택도시보증공사도 같이 좀 문제가 된 좀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있어서 이번 시간에는 그 사건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이 설명을 좀 해주시죠. 최근에 있었던 그런 전세 사기 사건과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이것도 작년 8월까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이거를 뽑은 거는 범죄자들이 2019년부터 했으니까 한 4년, 5년 정도 전세 사기를 저질렀던 것 같은데, 전세 사기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한마디로 담보대출도 받는 과정에서 담보가 너무 많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담보가 너무 많아지니까 대출도 안 나오고, 또 이 사람들은 어찌됐건 개인 임대사업자라서 허그의 보증이 꼭 필요한 사안이었는데, 허그에서도 담보랑 보증금이 너무 많으니까 보증보험을 못 해주겠다. 그러면 자기들은 더 이상 범죄를 저질 수 없는 거죠. 임차인을 모집하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한 사기를 친 겁니다. 뭐냐면 임차인들과는 1억에서 2억짜리 전세 계약을 맺어놓고 허그에다가는 5천만 원이라고 속인 겁니다. 허그 입장에서는 보증금이 낮으니까 안전한가 보다 라고 해서 이제 그 보증보험을 싹 내준 거죠. 근데 그렇게 위조한 게 무려 36건입니다. 36건을 위조해서 허그에 제출해서 보증보험이 나오고, 그 보증보험을 미끼로 임차인들을 안심시켜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결국 사건이 터지게 됐죠. 어떻게 보면 웃긴 거는, 황당한 거는 허그가 이게 수사가 진행되고 나서 알은 것 같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니까 자기들이 속았네. 그래서 속았으면 속은 대로 있어야지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여기에 관련된 모든 그 보증을, 그러니까 36건만 위조했는데 취소한 건 98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임대인과 관련된 모든 건 다 취소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냐면 정상적인 임차인들도 다 보증이 취소된 거예요. 실제 보증이 취소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기소되고 재판받고 징역 아마 선고 나고 이 사람들이 유죄다 무죄다 다투는 건 큰 이슈가 되는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지금 임차인들과 이제 허그 간의 소송이 아마 발생한 것 같고, 몇 분들은 이미 소를 제기한 것 같고, 아마 이런 분들이 사회적 약자시기도 하고 허그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되나라는 어떤 두려움도 있으셔서 못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도움을 받아서 앞으로 하실 것으로 지금 보이는 사건입니다. 제일 문제는 일단은 허그가 속았다는 건데요. 네. 예. 그래서 허그가 이제 이런 말을 했다고 하시네요. 임대인이 이제 내는 서류, 대부분 임대차 계약서 기타 등등 이제 전세 같은 거 이제 들어가실 때 작성한 문서겠죠. 등기부 등본 대표적으로 건축물 대장 그런 거. 그래서 임대인이 내는 서류 공문서도 있죠. 등기부 같은 건 공문서지만 제일 중요한 건 계약서이기 때문에 보증금, 또 허그 입장에서는 그 보증금에 대한 보증 내지 담보 그런 거를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보증금 액수만 사실은 이제 본다는 거기를 좀 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근데 저는 좀 의문인 게, 허그는 그 본 업무가 사실 이제 그런 서류를 검토해가지고 보증 액수를 이제 파악해서 해주는 건데, 어떻게 그냥 임대인이 내는 서류를, 물론 임대차 계약서가 사문서인 거는 그건 다툼이 없지만은 진위를 판별하기 어렵다고 그냥 해명만 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고의까지는 아니더라도 되게 큰 과실, 법률 용어로는 중과실까지도 있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너무 황당하기도 했고, 하나 사실 걱정되는 거는 이런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앞으로.
분명히 더 있었을 것 같고,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보증계약을 다 취소해버리면, 그러면 그쵸. 사실 세입자들은 국가를 믿고 그것까지 믿고서 전세계약을 체결했는데도 보호를 못 받는다.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리고 이렇게 이런 일을 하라고 지금 만든 기관이 단지 그냥 서류만 믿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분명히 예를 들어 같은 건물에 아니면 같은 지역에 이런 보증 사례가 많을 텐데 단순 비교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옆집은 1억인데 왜 여기는 5천 원이? 그 정도 파악도 안 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중과실은 거의 뭐 당연한 거 아닌가. 물론 뭐 실무자 입장에서 일이 너무 많아서 그렇죠. 핑계 대겠지만 그건 실무자 입장이지 기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항변을 하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저는 이런 분들이 아직 뭐 1심 선고가 나온 것 같진 않지만 이런 피해자분들이 허구 상대로 소송을 해도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서류 검토할 때 임차인에 대한 확인 절차를 하지를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역할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지급하는 보증금이 얼마인지가 지금 핵심인데 그냥 임대인이 5천만 원이 5천만 원이면 뭐 5억이면 5억 서류야 그냥 쓰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누가 쓰든. 그리고 도장이야 뭐 임대차 계약서 할 때 요즘 뭐 누가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 첨부합니까? 다 그냥 속된 말로 막도장 찍고 아니면 서명이야 뭐 대충 할 수도 있는 거고. 제도적으로 이거는 반드시 좀 고쳐야 될 게 일일이 확인하는 게 그렇게 또 어려워 보이진 않거든요. 요즘 하도 뭐 전산 시스템도 기술적으로 많이 이제 완비가 돼 있기 때문에 저번 뭐 하여튼 여러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쓰고 있는 각종 인증제도만 활용을 하더라도 간편 인증제도 같은 것만 활용해도 임차인들한테 접속해가지고 실제 지급하는 보증금 액수가 뭐 정확히 얼마인지에 대해서 클릭 한두 번 정도만 해서 본인이 확인만 하는 절차만 거쳐도 이 사례는 충분히 막을 수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입금 내역만 내라고 해도 됩니다. 얼마 실제 입금한 내역 그렇죠. 내라고 해도 됐었고, 사실 또 아까 잠깐 제가 지나가면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더 또 문제되는 거는 이 허그에서 어떤 약관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상적으로 체결된 계약 그 정성적인 보증도 다 취소했다는 게 더 문제 같습니다. 그러면 뭐 임대인이 다른 데 가서 사고를 치는 것까지 임차인이 확인하라는 건약밖에 안 되거든요. 제 추측이긴 한데 이 건이 지금 이제 본건이 문제가 되니까 이제 범죄자죠. 이 피고인이 했던 것들에 대해서 또 혹시나 이제 허그는 지금은 모르지만 추가로 또 수사가 되고 뭐 추가 기소가 되고 아니면 다른 민사소송이 제기돼서 혹시나 우리가 또 놓친 게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지레짐작 하에 뭐 약관 같은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 뭐 그런 허그를 포함해서 이런 뭐 LH가 됐든 이런 대규모 부동산 내지 주택과 관련된 일을 하는 공공기관과 쓰는 계약서, 이제 약관이라고 부르죠. 약관을 일일이 확인하는 일반 시민들은 뭐 저도 포함해서 뭐 그냥 끝에 여기 확인했습니다만 이렇게 표시하고 이제 확인만 하는데 그런 일종의 약관의 비스무리한 그런 전체적인 계약을 통째로 날릴 수 있는 그런 조항 같은 거를 이제 근거로 해가지고 추후에 허그가 오히려 책임을 져야 될 거를 사전에 좀 피하려는 그런, 제가 뭐 허그를 개인적으로 전혀 뭐 그런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허그 입장에서도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니까 그런 걱정 때문에 이 피고인과 관련된 그런 정상적인 계약마저도 일괄적으로 그냥 다 취소를 하지 않았나라는 짐작만 해봅니다, 제가. 예. 이 사건을 제가 보고서 또 하나 놀랐던 점은 처음에 이제 김경민 교수께서 전세 사기 한번 공부해보자 했을 때는 정말 단순하고 지엽적이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개인적인 사건인 줄 알았다가 점점점 공부하면 할수록 이거는 제도 자체의 문제고 단순 임차인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또 이런 사고가 터져서 허그가 피해를 볼 수 있겠다 이 정도까지 생각했는데 아예 이런 식으로 허그가 어떻게 한마디로 무슨 플레이어가 돼가지고 임차인과 싸울 거는 상상 못했어요. 지금 이 말씀 되게 조심스러운데 지난번에 한번 다룬 케이스 중에 대출 기간도 엮인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제가 단언코 그 기관 자체를 탓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느 기관이든 조직이든 극소수의 사람이
그 전체를 어떻게 좀 흐려놓던가 한다는 그런 말을 많이 하듯이 이거는 이제 재판 결과를 봐야겠죠. 근데 수사 기록도 봐야겠지만 가능성의 측면에서는 허그의 어떤 진짜 나쁜 마음을 갖던 아주 극소수의 한 명 내지 소수가 부동산 중개업자나 분양 대행업자처럼 리베이트를 이 정도면 몇백억짜리 사안이니까 리베이트를 받고도 맘먹으면은 나중에 안 걸리면 그만이지라는 생각을 먹고 할 수도 충분히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거는 또 그 대출 기간뿐만 아니라 허그 자체적으로도 이번 케이스를 계기로 내부적인 규제나 어떤 정화 그런 거를 좀 한번 되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지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허구가 이 사건을 계기로 임대인이 제출한 계약서를 임차인에게 확인하는 뭐 절차를 마련했다고 하니까 이게 원래 당연한 건데 그렇죠. 이제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게 일이 터지고 피해자들의 소중한 돈을 다 날리고 나서 이제 고치게 되는 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니까 그게 참 답답합니다. 그 전 시간에 말씀드린 감정평가사 일도 있듯이 범행 수법은 계속 진보할 거고 새로운 수단과 아이디어가 나올 텐데 그 전에 좀 예측을 해서 사전 예방을 하는 쪽으로 가는 것까지는 못해도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피해를 좀 지금 막아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일이 다 터지고 피해자의 돈들은 다 공중으로 이렇게 다 떠버린 다음에 내부적인 그런 보완 작업이 이루어지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지금 막 떠오른 생각인데 듣고 계시는 분 중에 전세 계약하고 보증 받으신 분 있으면 보증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금액이랑 자기가 실제 금액이랑 맞는지 확인하셔도 만약에 다르다면 이거 예. 문제가 있는 거니까. 정말 그렇네요. 즉시 어떻게든 예, 그리고 조치하셔야 꼭 될 거예요. 허가 아니라도 뭐 하여튼 맞습니다. 딴 예. 관련 보증도 예. 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박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이 방송을 보시면 혹시 그런 보증 관련 그 계약을 하셨으면 그게 과연 그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 예정인 보증 금액이랑 일치하는지 그거를 당장 확인해 보시면 정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은 또 하고요. 다음에는 또 새로운 사안들을 가지고 김경민 교수님도 한번 같이 또 말씀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